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 봐 김종태입니다.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고용 불안 속에서 국내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진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직업체험센터, 이른바 자벌드가 순천에 들어섭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설립되는 자벌드는 경남, 부산 학생들의 교육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어 운영에 따른 파급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MBC 토론 갑론을 박에서는 순천 자벌드의 설립 계획과 운영 방안에 대해 들어보고 차별화된 진로체험 컨텐츠를 논의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패널 소개합니다. 순천시 평생학습과 장영유 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대학교 인쇄전자공학과 곽준섭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교대대학원 진로진학 컨설팅교육 박행모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김촌옥 정책기획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과정에서도 참석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촌옥 기획관님, 예. 네. 그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이른바 자벌드라고 하죠. 근데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는 자벌드가 경기도 성남에 운영되고 있다면서요. 예. 우선 자벌드가 어떤 곳인지 한번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시키는 시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예. 네. 교육의 본질이 아이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일을 가장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이들이 꿈을 찾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을 전개하는 것 말하는데요. 올해 2월에 실시했던 모 방송국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중학생들 10명 중에서 3명이 꿈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공무원을 희망하는 그런 학생들이 42.5%, 그리고 건물주가 되겠다는 학생들이 2위를 차지했는데요. 요즘에 학생들 대다수가 돈과 안정성을 그런 찾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들이 한참 성장할 때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대통령도 되고 싶고 과학자도 되고 싶고 군인도 되고 싶다고 했던 그런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직업의식에서 많이 안정되고 돈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현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벌드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그런 직업 체험을 할 수 있고 탐색을 해서 건전한 근로의식과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성남에 세워져 있는 자벌드에는 연간 100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금 다녀오고 있는데요. 주로 어린이 체험관, 그리고 청소년 체험관, 그리고 직업 세계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천에서 운영이 될 자벌드를 통해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꿈다운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의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성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벌드가 이번에 순천에 유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동안 광주하고 상당히 유치 경쟁이 뜨거웠다고 들었는데 그동안의 유치 경쟁 어땠습니까? 예, 사실은 저희들이 대도시하고 경쟁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사실 한 10여 년 전에 성남 자벌드가 유치될 때 우리 순천시가 최종 결선까지 올라갔다가 선정되지 못한 그런 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시가 선정돼야 하는 그 당위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잠깐 몇 가지 소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순천시는 그 남해안의 그 중심지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함 학생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동서화합의 교두보장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한 점을 부각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충청 이남과 영원함의 그 대도시들, 중소도시들이 우리 순천에 접근하기 위한 시간이 최대 한 2시간 정도 이내면 전부 그 접근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역에 있는 약 24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순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최대
최적의 교통 요충지라는 것을 부각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순천에서 앞으로 자벌드가 운영이 된다면은 그 자벌드는 가상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상 체험과 함께 주변에 있는 우리 순천 시내에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정원과 또 우리 순천만 습지의 생태 체험, 그리고 나간업성이나 순천 외성 등의 역사 체험, 그리고 이런 것과 연계하는 현장 체험이 자벌드 주변에서 바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접 도시인 여수의 해양 레저, 그리고 석유화학단지, 또 광양제철소 항만시설이나 광양제철소, 또 사천이나 공우 우주항공센터, 이런 다양한 그 현장 체험이 아주 용이하다는 그런 점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면서 서로 영호남 지역의 그 기관 간, 학교 간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산교육청, 그리고 우리 전국 한국 중고등학교 중등교장협의회, 그리고 영호남 지자체, 또 경제단체, 기업체, 이런 게 한 20여 개의 기관 단체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좋은 그 점수를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벌드를 순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곽준섭 교수님도 뭐 기획 단계, 순천시 유치하는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하셨다고요? 예, 그러면 이 자벌드가 순천에 위치하는 어떤 좋은 위치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을 많이 좀 저희가 생각을 했었었고요. 저는 이제 콘텐츠 연구하고 제안서 작성에 참여를 했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순천시의 유치가 돼야 되는 당위성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3월부터 5월 전남교육청, 순천시, 순천대학교가 함께 제안서 작성을 위한 기획을 했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제시했던 것이 3가지 요건입니다. 첫 번째는 장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 요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순천시는 영호남 화합지대뿐만 아니라 전남에 있는 주요 도시와 전북에 있는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경남에 있는 진주, 창원에서도 1시간 반 정도면은 순천 자벌드 예정지에 도착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천 인근에 있는 체험 연관 인프라입니다. 아까 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만 정원 박람회장도 있었고, 또 순천만 습지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는 순천 나간읍성, 그다음에 외성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고흥과 사천에 항공우주 체험 센터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 여수에는 여수 박람회를 통해서, 엑스포를 통해서 갖춰져 있는 해양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잘 연계를 하면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좀 미래적인 직업인데 우주와 해양에 관련돼 있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저희가 제시를 하였고요. 세 번째는 순천 인근의 자연 생태와 문화적 여건입니다. 말씀드렸던 나간읍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적으로 있고, 보성과 하동, 그다음에 구례에 있는 인문적인 여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자연 문화, 인문적 여건이 왜 중요한가 그러면 다음 세대의 직업에서는 인문학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 그다음에 자연적 요소가 아우러진 창조 융합적인 직업에 상당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이런 3가지 요소들, 지리적 여건, 그다음에 역사적, 문화적 여건, 그다음에 관련 인프라 여건을 가지고 저희가 순천 지역이 2번째 생기는 자벌드의 최적지다. 이렇게 저희가 제안서에다가 작성을 했었습니다. 네. 박행모 교수님, 네. 박 교수님은 진로 적성 교육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전문가로서 보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순천에 들어온 게 자벌드가 들어온 게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언제나 그 자벌드를 다녀오면서 느끼는 소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사실 이 자벌드가 왜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느냐, 교육과는 왜 무관하느냐 하는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립 근거를 보니까 자벌드가 지금 고용 정책기본법 8조 2항에 따라서 설치돼 가지고 2005년부터 이제 설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호남의 자벌들은 과연 이 고용노동기본법으로 따라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때는 이 자벌들과 체험 공간들이 노동고용법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진로교육법이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법이나 진로교육 시행규칙이나 정부 지자체들이 협력해야 할 그런 법들을 활용해서 공동으로 설립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아마 이 지금까지 이 자벌드가 강조했던 직업 체험이 아닌 진로 체험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립 방향 그러면 과연 호남권 자벌드가 결국에는 이 제2의 자벌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름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칭 아카데미 진로 월드, 직업이 아니라 진로 월드로 이렇게 좀 바꿔서 자기도 학습 체험이라든지 동아리 지금 자유학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아리 학습 활동이라든지 또는 진로 체험 이런 통해서 진로 교육을 통해서 꿈과 끼를 완성해가는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자벌드가 직업 체험보다는 진로 체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지금 우리가 직업과 진로를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로는 우리가 이력서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력서라는 얘기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경력을 우리는 이력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커리어는 진로에서 얘기하는 커리어라는 개념 자체도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직업을 체험한 게 아니라 다니면서 내가 체험하면서 내가 이 직업을 해야겠구나 하게 느끼게끔 만들어줘야지. 또 그 내용들이 학습과 연결되도록 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력도 향상시켜주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 호남권 자벌드는 고용노동부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협력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장 국장님, 자벌드가 2019년에 들어설 예정인가요? 저희들이 2019년부터 이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자벌드에는 어떤 시설들이 좀 들어섭니까?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는 아직 계획이 안 돼 있는데 큰 틀로 봐서 지금 진로 설계관과 그리고 사이버 직업 체험관 그리고 지역 특화 직업 체험관 어린이 직업 체험관으로 그렇게 큰 틀로 4개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진로 설계관에서는 다양한 직업 정보를 공유를 하고 적성 검사나 성격 검사 그리고 흥미 검사와 함께 심층 상담을 통해서 직업을 설계하고 또 사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체험관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사이버 직업 체험관에서는 멀티 터치 스크린이랄지 또 4D 영상 또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직업의 소개와 함께 또 직업들이 변화되는 모습, 미래의 유망한 직업 이런 것들을 사이버로 가상 체험을 하는 그런 4개 존으로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지역 특화 체험관은 이것은 이제 성남 지금 자벌드하고 좀 특성화를 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생태 수도의 순천인 특성에 맞는 그런 생태와 정원의 녹색 직업 체험과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만은 추구를 하고 있는 반려 동식물 산업 그리고 에너지 자립 도시 이런 체험 시설을 성남 자벌드하고 좀 특별한 차원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또 직업 체험을 또 미래 창조적인 가상 현실 VR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증강 현실을 통한 신기술 창조 직업도 체험하는 관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린이 체험관은 어린이들은 자기들이 흥미를 느끼지 않으면 체험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직업놀이랄지 역할극이랄지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직업 체험 시설 내에는 총 13개 존으로 구성해서 80개 코너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저희 순천에 건립될 직업 체험센터는 규모가 성남 자벌드 약 40% 규모로 됩니다. 같은 규모가 아니고요. 그래서 성남 자벌드는 지금 현재 직업의 체험을 하는 것을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진짜 운영될 직업 체험센터에서는 미래에 생겨날 직업까지 예측을 해서 또
또 그 사이버나 또 가상 현실 속에서 직업을 체험하는 그런 차별화된 콘텐츠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서죠? 정 국장님, 그 위치가. 지금 위치가 여기서 그 지도를 안 보고 설명드리기는 그러는데 우리 순천만 국가정은 옆에 큰 뜰이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팔마 종합 경기장 그 입구에 들어가는 그쪽에가 시설이 될 계획입니다. 네,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저기 기획관님? 이런 자볼드가 순천에 들었을 때 나름대로 기대 효과는 상당히 좀 클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수도권 학생들과. 저희들이 그 교육 격차 문제가 전남교육청의 큰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재정교부금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수 비중이 더 높았는데 지금 학생 수 비중을 높이는 관계로 2016년만 하더라도 저희 전라남도 교육청의 재정이 약 300억 정도가 2015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현상. 그리고 소규모 학교, 작은 학교의 비율이 전남의 363개교입니다. 4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계속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자체에서 그 지원을 해주는 교육경비 지원 이 문제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행자부에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인건비를 충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이제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경비가 줄어든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제 보다 질 높은 그런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고요. 성남에 있는 자벌들을 가는데 수도권 학생들은 1인당 한 2, 3만 원이면 충분히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남에 있는 학생들은 성남 자벌들을 가려면은 약 13만 원 정도가 든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1박을 해야 되고 버스를 빌려야 되고 체험비를 내야 되니까. 하지만 이 순천에 자벌드가 생기면은 학생 1인당 2, 3만 원이면은 충분히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어떤 그 교육경비 속에서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성남에 있는 자벌드에는 청소년 체험관의 경우에 하루에 약 1,700명, 185만 명 연간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 학생들이 약 80%, 이 남부권 학생들은 20%밖에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향후에 이런 교육 격차가 순천 자벌들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올해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가 이제 전면 시행되는데, 박형규 교수님 어떻습니까? 학교 밖에 그 진로 탐색 교육이나 체험 활동 인프라 수요가 이제 자유학기제가 이제 전면 시행되면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이런 순천 자벌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죠? 아마 호남권 자벌드가 생성되면은 상당히 많이 역할을 수용할 거고 또 수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자유학기는 사실 일주일에 12시간 내지 15시간 정도를 체험 활동을 하도록 배려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유학기 체험 활동을 통해서 진로 교육의 목표인 꿈과 끼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의 자유학기제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로 교육하기면 우리가 직업 체험 하다 보니까 사실 학습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걸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학습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하든 간에 기초 학습력은 길러진 상태에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 자벌드에 이루어지는 체험 코스도 난이도를 좀 고려해야 합니다. 난이도가 없는 것은 흥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이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아이들이, 특히 여기에 올 수 있는 학생들이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저 아벌드도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훨씬 많고 유치원생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거 마찬가지로 중학생들이나 어떻게 보면 그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 자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난이도가 좀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재미 중심의 시설을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사이버 시설 같은 것들이 참 좋기는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미래 세계 직업을 그 창조한다는 의미에서는 약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사이버 세계에 대한 기본을 이해하는 교육이 먼저 된 다음에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그리고 현 자벌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기성 체험입니다.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한 번밖에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들. 또 어떻게 보면 흥미와 적성이 아니라 그냥 이거밖에 체험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직업을 체험하고 오는 이런 단순 체험 쪽이 훨씬 더 가깝다. 그리고 이제 교과 체험이나 학습과 같은 동아리 체험을 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자기주도적 학습이 전형이 대학에서 입시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 많아지면서 동아리 활동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같은 데는 사실 100명당 13개 정도 동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데는 사실 6개 내지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스펙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아리 체험들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직업 체험보다는 진로 체험 쪽에 가지면 좋겠고, 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호남권 자벌대가 2009년 개관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15년부터 중고등학교는 지금 통합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문이과 통합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체험 쪽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다. 아날로그 체험을 해야지 결국 내가 발달한다고 봅니다. 사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강조점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 직업 체험이 안 되려면 클러스터화 시켜야 합니다. 클러스터, 이게 어떤 생명이다. 그러면 생명은 의학하고도 관련돼 있고, 농업하고도 관련돼 있고, 유전과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마찬가지로 클러스터화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을 좀 세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다면 아마 이 자벌드가 우리 호남권 자벌드가 성남을 넘는 자벌드가 되지 않을까. 소기업 적은 돈 투자해서도 그거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설립 목적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 자벌드는 사실 목적이 3가지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다양한 직업 체험, 건전한 직업관 근로의식 형성, 자신에 맞는 진로 및 직업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우리 호남권 자벌드는 클러스터화된 진로 체험, 그리고 일에 대한 정체감 형성 지원, 특히 중학생들은 자기 목표가 없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기획관님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체감이 형성돼야 합니다. 그래서 정체감 형성.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학습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자기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체적 체험으로, 자기주도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순천 자벌드가 성남보다는 좀 규모는 작지만은 예. 단기성 체험을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동아리 체험이나 진로 체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순천 자벌드가 성남 자벌드보다 훨씬 더 좋은 자벌드로 정착될 거다, 그 말씀이죠. 예, 시너지 효과가 나서 다른 데도 거의 이런 모습으로 설치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성남은 하드웨어 중심이지 소프트웨어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벌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 하드웨어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클러스터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쪽의 개발들이 더 이 관을 운영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국장. 박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완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성남에서도 하지 못하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클러스터 직업 체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각 교수님 말씀하시다시피 주변에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직업체험센터 안에는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홍보관이나 실제 자기 기업체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관 형태를 좀 많이 설치를 하고, 또 거기와 연결해서 아까 동아리들이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장 체험까지도 연계를 하게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기업체들과 협약을 맺은 것들이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같이 협력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자볼드가 이제 순천에 들어서면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이 순천이 남권 중소도시 아닙니까? 예. 이제 교육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했는데 이 순천시의 자볼드가 들어오면 어떤 지리적 요건이나 접근성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리적 여건은 상당히 수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뿐만 아니라 전북과 경남에서도 주요 도시에서 1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흥과 사천, 여수 상당히 좋은 관련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인 어떤 여건도 잘 돼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잘 엮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중심축이 있어서 다음 세대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미래에 대한 직업을 좀 찾고 꿈을 찾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그동안 좀 분산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순천에 자볼드가 유치가 되면서 이런 중심축이 생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지방에 있는 학생들, 남해안권에 있는 학생들이 할 수 없이 수도권에 올라가서 정보를 얻고 직업을 찾고 진로를 결정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에서도 지금 진로 직업 탐험대라는 걸 만들어서 올 7월에도 한 80명 정도의 청소년 학생들을 자볼드로 올려보내서 자볼드에서 체험을 하게 한 그런 경험도 있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천시에서는 그런 체험들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열고 있습니다. 만약에 순천에서 이런 게 열렸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사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 서울까지 올라가서 할 필요 없이 인근에 있는 지역에 와서 적은 교육 비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미래에 대한 진로의 꿈도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교육 국채를 해소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순천의 자볼드는 지역 내 교육 문화의 어떤 하드웨어 확충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 측면과 더불어 우리 다음 세대인 중고등부 또 청소년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진로와 직업에 대한 꿈을 찾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 국장님, 이런 자볼드가 큰 교육 효과도 있지만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나름대로 또 바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볼드가 들어가면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될까요? 좀 기대되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일단은 구체적인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에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이나 주요 관광지에 연간 수학여행 현장 체험단이 약 7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 현장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직업 체험센터가 개관을 하게 되면은 수학여행 학생뿐만이 아니고 또 이 학생들의 가족까지 같이 방문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도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체험센터 방문객만 추산을 예상을 해봐도 연간 한 70만 명 정도는 방문을 하겠지 않냐 하는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문객들이 꼭 직업체험센터뿐만이 아니고 아까 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에 연계되어 있는 관광 인프라나 또 산업체 이런 것들과 연계를 했을 때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냐 그런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추산을 좀 해본 것이 우선의 직업체험센터가 개설이 되게 되면은 진로 설계를 도울 상담사랄지 또 안전요원들 그리고 강사 이런 분들이 일자리가 최소 100여 개 이상 생기지 않냐 그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이 자볼드가 운영되게 됨으로써 아까 전반에 말씀드린 그런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과 현장 체험을 위한 수학여행단 이런 분들이 방문을 함으로써 지역에 연관된 그런 생태 체험이나 관광
그리고 진로 체험을 하기 위한 그 경제적인 그 유발 효과가 약 한 1,100여억 원의 경제적인 효과 유발이 되지 않냐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이제 음식과 숙박 이런 그 등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연간 약 400억 원 정도 그 발생되지 않냐 이런 추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벌들로 인해서 꼭 우리 순천뿐만이 아니고 아까 연관된 산업 이런 방문까지를 다 했을 때 우리 전남 동부권에 경제적인 효과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일자리 창출과 그 뭐 1,000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뭐 시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플랜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어제 고용노동부를 좀 다녀왔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그 순천만 국가정원과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에 이제 우리 직업 체험센터가 건립이 되게 되는데 지금 총 부지 면적은 약 28,000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건물 연면적은 15,000 제곱미터 정도 규모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국비가 240억 원 지원이 되고요. 지방비가 245억 원 해서 총 4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10월부터는 건립 준비를 위한 행정 절차로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런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건축 디자인이나 또 기본 설계를 시작을 해서 내년 초부터는 건립 부지 토지 보상을 하고 또 설계도 추진을 해서 내년 말 정도 되면은 착공을 한 후에 2018년도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박 교수님, 이제 자벌드가 순천에 이제 박람회장 옆으로에 들어서면, 정원 박람회장과 함께 또 인근에 여수 세계 박람회장도 있고, 에코에도 체험센터도 있고, 이런 다양한 체험시설들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되겠죠? 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클러스터화하는 방안이 아마 가장 선행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교육에서 보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벌들을 이용할 대상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는 클러스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클러스터화를 쓰는 방법들로 중학생을 위한 진로지도라는 방법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쉽게 해서 공업계, 농업계, 상업, 정보계,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 학교 모형을 이 자벌들이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여기에 있는 박람회장이나 순천만 정원이나 이걸 어떤 실습시설로 활용시설로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 요사이 그 영화 중에 뜨고 있는 영화가 아마 실사고시를 강조했던 대동여지도 만들었던 김정우 아닌가. 그래서 이 보면서 실사고시 하는 정신이 형성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특성화 고등학교의 이 시설 활용에 이런 박람회장이나 여수 항만 시설들이 활용된다면은 아마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될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과 학습이 어우러지는 그 시설 활용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김천옥 교육관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 뇌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이들이 7살 될 때까지 사람 문해는 약 70%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100%가 완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자뇌와 우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때 자뇌의 기능인 논리적인 어떤 주지교과 쪽에 그 영역과 그 우뇌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의력 중심의 이런 예체능 교육이라든가
체험 활동을 통한 그 감성 위주의 그런 그 뇌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자뇌와 우뇌의 어떤 균형적인 발달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볼드만 논의가 되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과 순천시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에코에듀 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공사비가 559억입니다. 교육청에서 약 359억을 지금 이제 부담을 하고 순천시에서 200억 정도를 부담을 해가지고 도서관이라든가 어떤 다목적홀 컨벤션 센터 그리고 이제 대형 그 공연장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 자벌드와 에코에듀 체험센터가 함께 어우러지면은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천만 정원이라든가 자벌드, 에코에듀 체험센터 이런 부분들의 체험학습을 위해서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초중등 학생들에게는 1인당 약 3만 원 정도의 체험학습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돈이 1년에 약 44억 정도. 만약에 이제 자벌드가 운영이 되면서 고등학생들의 프로그램이 이제 존재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등학생들에게도 자벌드를 갈 수 있는 체험학습비를 지원을 하면은 약 10억 원 정도는 더 추가로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초등학생들에게는 진로 인식을 시키고 중학생들에게는 진로 탐색을 시켜주는 그리고 또한 고등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공간으로서 이 자벌드 그리고 에코 에듀체험센터 순천만 정원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 순천의 인근에 여수하고 광양에는 여수 국가산단, 서교학산단이 있고 또 광양은 항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년 직업하고 진로 체험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직업 체험에 관한 다양한 현장과 조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없으면은 뭐 무의미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죠. 그 아이들에게 진로 교육을 시키고 직업 선택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또 학부모들의 인식이 또 개선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래학자인 그 엘빈 토플러는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학생들은 미래에 존재하지도 않을 그 직업과 그리고 사라져버릴 지식을 위해서 하루 15시간씩 학교와 학원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유엔 보고서라든가 옥스퍼드 대학교 그 보고서를 보면은 앞으로 20년 이내에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직업의 그 80%가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도 청년 실업률을 보면 통계청 올해 2월 달에 발표했던 건데 약 12.5%가 지금 실업률을 하고 있고요. 그래 다행히 이제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기업 맞춤형 교육이라는 그 프로그램 MC 플러스 교육인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 3년 연속 전국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과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취업률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약 그 78.3%가 취업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47.3%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런 노하우가 앞으로 자볼드가 이제 운영이 될 때 그리고 설계가 될 때 순천시와 협의해서 함께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 창조형 직업 체험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유망한 직업들을 살펴보면은 뭐 정보 보안 전문가라든가 IT 설계가 그리고 빅데이터 이제 분석가 뭐 이런 직업들을 꼽고 있는데 그런 것과 맞춰가지고 우리 그 자볼드가 설계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박혜민 교수님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자뇌나 우뇌, 특히 이제 저도 그 뇌과학을 교육에 활용하려고 하면서 강조하는 게 아마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 양식에서도 체험하지 않은 것과 체험한 것과의 인지 그 기억의 양이 훨씬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체험을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보다는 그래서 아날로그형 체험을 강조하자. 이 지금 현재 체험한 직업들이 과연 이 애들이 성인 됐을 때 20년, 30년 후에 생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또 요사이 그 체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가
아마 네일 아트라든지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단순성 체험을 하다 보니까 체험 교육의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또 이런 데서도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실험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하는 그 장소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게 지금 자유학기제에서의 경향입니다. 이런 경향들을 봤을 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클러스터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어떻게 시키냐. 아마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그런 클러스터화 시키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켜서, 인문학 한다 그러면은 장흥으로 가자. 장흥 문화권도 많고 이런 예술가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가고 문화예술 같은 거는 진도나 또는 남도이니까 이쪽으로 오고 또 자연과학은 뭐 순천 아까 에코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충분히 중학생들 수준이나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학도 마찬가지. 그런 이 순천대학이나 또 이쪽에 공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체험하는 거 아니고 이런 기기가 활용되고 있고 어느 정도 실력이 필요한가,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체험했다 해서 그 직업이 다음에 세대에 내 직업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우리가 요새 학생들이 교사 되고 싶어 하는데 교사 체험할 장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초등학교와 연결해서 교사 체험하자. 쉽게 해서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식은 가르쳐주면 90% 기억된다는 겁니다. 사실도. 그래서 그걸 하자. 저는 그래서 순천에 있는 중학교 상위 하는 학생들을 자유학기 체험 공간으로 저기 시골 벽지에 있는 학생들한테 보내주자. 그래서 하루 정도 이렇게 같이 놀다 보면 형도 생기고 또 시골 아이들의 동료애가 형성돼서 형관계가 형성되면서 학습 의욕도 높아질 거고 그래서 좀 같이 또래 집단의 교육 집단을 좀 강조하는 체험 이런 체험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의학 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순천 의대라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 간호학과라든지 또는 여기에 병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각 영역마다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여기서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천에 가면 저희들이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체험 장소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클러스터화 시킬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지. 우리 이 순천, 호남, 자벌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이제 좀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컨트롤 타워를 잘 운영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에 또 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게 꼭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 체험은 우리 중학생들이 앞으로 직업을 선택하는데 고등학교만 나와도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쪽으로 여기에 체험 장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특히 아이돌 프로그램 저는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의 약 60%가 아이돌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이돌을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적성이 있어도 되고 흥미가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방송이나 이런 게 뛰어나서 이런 문제니까 그걸 꺾어주는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돌에게 가고 싶어 하는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측정해서 교수들과 이런 집단을 해서 거기에서 역량 있는 아이들은 예고로 보내주고 번양예고라든지 이런 형식의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클러스터 관계를 하나 좀 소개해드릴 일이 있어서요. 방금 교육관님 말씀하셨는데 에코에도 체험센터하고 우리 자벌드 건립 부지하고 그 사이에가 대규모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순천만 랜드라는 시설을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조류관이나 식물관, 그 다음에 이제 곤충관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조성이 되는데 이것도 아까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과 에코에도 체험센터, 그 다음에 순천만 랜드 우리 직업체험센터가 연계가 된다면은 상당히 좋은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현장에 맞는 진로 체험 교육 그리고 인근에 있는 같은 체험 시설을 클러스터해서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자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저희 방송국의 청소년 방송 아카데미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장에 맞는 그런 진로 교육이 되면 상당히 앞으로 자벌드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 교수님, 그 순천시가 자벌드를 조성하면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디 있다고 좀 생각하실까요? 예, 뭐 지금 박 교수님도 그렇고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이제 자벌드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능과 역할을 이제 하드웨어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을 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자벌드는 1차적으로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미래의 직업과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미래에서의 직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어떻게 미래의 직업을 잘 소개할 것인가, 이런 측면이 상당히 고려가 돼야 됩니다. 제가 요런 이제 그림을 하나 조금 이제 제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뭐 보실지 모르겠지만 1965년에 2000년대 생활을 상상으로 그린 이정문 화백의 그림입니다. 이 안에 보시면 뭐 태양열 주택, 인터넷 방송, 저희가 늘 쓰고 있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 무빙 워크라고 하는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도 있고요. 1965년은 우리나라가 흑백 TV가 생산하기 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흑백 TV는 1966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965년에 분들이 보기에는 이런 생활은 꿈의 생활이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불과 한 40년이 지난 지금 이 그림에 있는 달나라로 우주 수학여행을 가는 걸 제외하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직업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기간 산업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그 다음에 IT, TV,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큰 직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직업들입니다. 또 다른 그림 하나 보시죠. 이거는 올해 4월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을 한 그림인데요. 2045년 미래사회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무인 자동차, 가사 도우미 로봇, 3D 홀로그램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고요. 사물 인터넷, 증강현실, 가상현실, 로봇, 도우미, 이런 것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불과 앞으로 30년 후면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직업들이 앞으로 30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까 그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30년 후에는, 20년 정도 후에는 옥스퍼드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직업의 한 40%가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이러한 미래 세대의 직업들을 어떻게 잘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하면서 지금부터 기획하고 기능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클러스터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저는 이제 협업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협업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자벌드 자체만 가지고는 이 모든 미래에 대한 직업을 소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클러스터라는 개념과 동일한 개념인데, 협업에 의해서 이런 것들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미래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대학교에 있는 여러 공대 교수님들의 연구실, 또 뭐 경상대학교에는 농대 여러 연구실들, 미래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연구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국가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나주에도 있고 가까운 진주에도 혁신센터들이 들어와서 이러한 곳에서 미래에 대한 생활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의 미래팀들, 이런 분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자벌드라고 하는 공간에 이분들이 오셔서 어떤 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직접 와서 미래에는 이러한 것들이 연구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만 있다면 자벌드라고 하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서 미래에 대한 모습들을 청소년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인데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미래에 본인들이 희망하고 있는 직업에 생생한 접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직업인들을 초청을 해서 몇몇 청소년들하고 같이 만나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업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미래의 진로 학교를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의 직업들과 또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캠프 형태로 해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역할에 가미가 된다고 하면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본인이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천에 생기는 자벌드가 자벌드의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까지 같이 잘 고려해서 기능과 역할을 정립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남해안권에 있는 240만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직업의 꿈과
또 도전 의식을 키워줄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순천 자벌드가 그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미래의 꿈을 찾아가는 요람이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그 국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그 우리 순천의 직업체험센터가 그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 주신 우리 28만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전라남도 교육청 그리고 각 대학, 기업체 협조를 해준 데서 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직업체험센터 건립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또 많은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로 마련해서 2019년도부터 운영을 차질 없이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국가나 또 지역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순천 자벌드가 중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정부 청년 고용률 조사 결과를 보면 호남권 청년 10명 가운데 7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 다음으로 직업을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고 있다는 통계 결과도 있는데요.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과 탐색의 기회가 더 많이 제공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순천 자벌드 설립을 계기로 지역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체험의 요람으로 정착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MBC 토론의 갑론을박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